모든 만물이 도와주기 때문에 만사형통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다 보면 이 시련이 닥치고 표지들을 쫓아가더라도 문제와 맞닥뜨려요. 그리고 죽을 위기에도 처해. 그럼 죽으면 어떡해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책의 대답은 뭐냐 하면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오늘은 오랜만에 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연금술사.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워낙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이 팔려가지고 읽어보신 분들 되게 많지 않을까요? 저는 이 책을 중학교 2학년? 3학년? 뭐 그때 처음 읽어본 것 같은데 몇 달 전에 제가 그 자청씨의 역행자 까는 영상 한번 찍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자기계발서는 많이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제 주장이 뭐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영상에 대해서 공감하신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아니었던 거죠. 전 자기계발서 지금도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자기계발서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자기계발서 중에도 분명히 쓸모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어떠한 시점에서 자기계발서를 만나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뭔가 하나의 트리거가 필요할 때, 뭔가 벽을 한번 깨야 될 때, 내 인생을 내던져서 한번 무엇인가를 도전을 해봐야 될 때, 자기계발서가 그 불씨를 지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던 건 불씨가 지펴지는 그 순간이 도파민이거든요. 뭔가 자기계발서 한번 읽고 딱 뽕 찰 때 있잖아요. 나도 대단한 거 한번 할 수 있나 보다. 야씨 이거대로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나 보다. 막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그 뽕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물론 그런 분들 중에서도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고 뭐 한 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루어낸 사회적 성공이나 이런 게 제가 지향하는 결은 아니더라고요. 보통은. 아무튼 그래서 그 자기계발서 중독 이거를 되게 경계해요. 많이 경계해요. 나는 그러면 좋게 읽은 자기계발서가 없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이 책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 이 책은 소설이기는 하거든요. 소설인데 자기계발서가 말하는 게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계발서가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행하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그 일에 미치고 열정을 다하면 어떻게든 된다. 노력을 해라. 그러니까 본질적인 건 노력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고 아니면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를 해주고 막 그런 삶 막 이렇게 뜨겁게 해주는 그런 건데 이제 그 동기부여의 결이 너무 진짜 씨 이것만 따라하면 돈 벌 수 있다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뭐씨 당신이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면 뇌가 자동화돼서 뭐 모든 게 되고 막 한두 달만 공부하면 그거에 대해 좀만 생각하면 전문가가 되고 뭐 너무 이걸 쉬워 보이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내 커뮤니티에 가입을 시키고 계속 만나는 모임에 가입을 시켜서 피라미드화를 만들고 이런 자기계발서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진짜 극히 혐오했던 건데 근데 그 자기계발서의 모든 메시지는 사실 같단 말이에요. 좋은 자기계발서, 나쁜 자기계발서든 거의 비슷해요. 삶에서 당신이 어딜 향해 가고 있느냐? 삶에서 당신이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느냐? 왜 열심히 가야 되느냐? 갈 수 있겠느냐? 당신의 삶은 가치 있다. 할 수 있다. 다 골조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그럼 그러한 계기가 되는 책을 저도 한 번쯤은 만났었을 텐데 그게 뭐였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이거였네. 이 책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중학생 때 읽고 고등학생 때 한 번 더 읽고 대학교 때 원서로 한 번 읽고 그리고 한 6, 7년 동안 까먹고 있었어요. 어제 이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부모님 집에 처박혀 있다가 꺼내서 읽었는데 하루 동안 그냥 한 권을 쭉 읽었거든요. 근데 다시 읽어도 너무 좋더라고. 다시 읽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책의 내용은 되게 단순합니다. 산티아고라는 양치기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피라미드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그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해석을 해보다가 어떤 노파가 얘기를 해요. 이거 너무 어려운 해석이라서 이 해석을 알려주면 자네가 나중에 찾을 보물의 10분의 1을 나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주인공이 산티아고가 오케이 하거든요. 근데 그 해석이 뭐냐면 진짜로 너는 꿈에서 만난 피라미드라는 곳을 가서 보물을 찾을 것이다. 이게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티아고가 열이 받죠. 그런 당연한 말을 하면 그게 어려운 해석이냐라고 하는데 인간은 원래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피라미드를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는데 그 강도와 만날 때 산티아고 청년과 진짜 연금술사가 같이 있어요. 그 강도가 연금술사의 몸을 뒤지다가 현자의 돌과 불로장생의 묘약과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해요.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연금술사가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 현자의 돌은 모든 금속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이 불로장생의 묘약은 이걸 먹으면 절대로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강도들이 그냥 하하하 웃더니 웃기는 놈이구만 하고 보내줘요. 산티아고가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그러다가 다 들키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보물을 보았을 때 보물인 줄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또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조가 되게 반복이 돼요. 그거 외에도 이 책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온 우주 만물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표지다. 그 표지를 보고 쫓아가느냐 마느냐는 너의 선택이고 모든 자들을 위해서 모든 만물은 그 사람들의 자아의 신화를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는데 도와줄 때의 시작은 모두 행복하다. 그게 바로 초심자의 행운. 근데 초심자의 행운은 거기서 끝나고 앞으로는 표지를 따라 쫓아가야 되는데 그 표지를 아무리 보여줘도 중간에 멈추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팝콘 장수 예화도 나오거든요. 그 마을에서 안정적으로 팝콘을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 사람도 알고 보면 주인공 산티아고처럼 자아의 신화를 찾으러 사막으로 피라미드로 떠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 근데 왜 떠나지 못했느냐? 사막으로 떠나기 이전에 그래도 돈을 벌어서 안정적으로 이 꿈을 향해 나아가려면 좀 안정성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모아야겠다 하고 팝콘 장수를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팝콘 장수가 된 거예요. 그냥 그곳에 멈춰선 거야. 모든 이에겐 자아의 신화가 있고 표지가 보여주는 것이 있고 마음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사람이 자아의 신화를 이루려고 한다면 도와주려는 대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거기서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지. 그럼 그렇다고 그 꿈을 쫓아가는 길이 다 안정적이고 그 모든 만물이 도와주기 때문에 만사형통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책에서. 가다 보면 이 시련이 닥치고 그 표지들을 쫓아가더라도 문제와 맞닥뜨려요. 그리고 죽을 위기에도 처해. 그럼 죽으면 어떡해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책의 대답은 뭐냐 하면 그래도 자아의 신화를 이루려다가 죽은 거면 너는 저기 팝콘 장수처럼 마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막에서 아름다운 것도 보았고 아름다운 여인도 만났고 사랑도 만났고 피라미드를 보러 가는 길에 죽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더 행복한 것이 아니냐라고 또 책은 얘기를 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별 논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뭐 복선이 엄청 가득하고 그 복선이 치밀하게 맞아떨어져서 논리적으로 대가리를 빵 하고 때리는 대단한 충격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중학교 때 읽었을 때도 어렴풋이 '아 이게 삶인가?' 생각을 했고 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도 '아 이게 삶인가?'라는 생각을 했고 대학교 때 읽었을 때도 '이게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30살 넘어서 딱 읽었는데 '아 삶이야 이게.' 이게 삶인 것 같아. 저는 지금 굉장히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고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들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고 있다는 저의 말이 내가 가정이랑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술이나 처먹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야, 애초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 술 처먹고 쾌락에 빠져 있고 마약하고 여자 만나고 애초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산다는 거는 난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가치를 향해 좀 어떻게든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유튜브를 하는 것도 그 안에서 마찬가지인 일이고. 근데 제 안에서 계속해서 있는 그 방향성은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데 그 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그 신앙이 이게 내가 반드시 그 가고 싶은 그 보물의 끝에 도달해야지만 내 삶이 의미가 있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책에서 마크 투비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마크 투비 이제 책에서 보니까
신의 손으로 기록되어 있다. 원래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모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뭔가 문제에 맞닥뜨려서 쓰러지든 아니면 그 문제를 운 좋게 넘어가든 마크 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너무 싫어할 필요도 없고 그 신이 쓰여 놓은 그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는 것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는 거야. 이 이야기를 중3 고등학생 아니면 뭐 대학생 애들한테도 얘기를 하면 설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들어요. 설득이 될까? 이걸 느끼지 않고서 설득이 가능할까? 근데 이런 설득할 수 없는 것을 설득하는 게 이야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 중학생 때 아마 설득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인생은 그런 거겠구나. 내가 정말 원하는 바가 있고 그 길을 걸어가면 모든 만물이 도와주겠구나. 근데 그 만물의 도와줌이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역경도 없고 그냥 원활히 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만물의 도와줌 가운데 그 표지를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중학생 땐 진짜 어렴풋이 깨달았고 고등학교 땐 어렴풋이 깨달았고 대학교 땐 좀 깨달았고 지금은 완전히 이건 설득이 된 게 아니야. 그냥 깨달았어요. 아, 이게 맞아. 저게 맞구나. 맛집 사장님들 영상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맛집 사장님들이 막 비법을 알려줘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시간마다 뭐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해요. 막 해요. 그럼 PD들이 꼭 얘기를 하죠. 이거 이렇게 다 알려줘도 돼요? 라고 하면 아, 어차피 알려드려봤자 못 따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영상이랑 어떤 면에선 좀 이어지는데 인생에 매뉴얼은 없어요. 몇 시간 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몇 년을 채우면 반드시 성공하고 이런 건 없어요. 뭐 아웃라이어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1만 시간을 어떻게 또 정확히 계산을 하겠어요. 그만큼 이제 몰입해서 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를 수치화시켜서 우리 눈앞에 보여줬던 게 아웃라이어의 책이었던 거지. 결국은 내가 꿈꾸는 꿈에 대해서 헌신하면서 삶을 내던져서 일을 하면 자아의 신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이 책이 말하는 거고 어쩌면 세상에 나와 있는 99%의 자기계발서들이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좀 더 깊은 책이다라고 느꼈던 거는 중간에 나오는 과자 장수가 있거든요. 주인공 산티아고에게 과자를 구워서 아침에 주는 한 번 잠깐 나오는데 책 시작이에요. 77쪽쯤인데 산티아고가 전 재산 다 털리고 멘탈 붕괴 왔다가 다시 이제 맘 다잡고 나가려는 때가 있는데 거기서 과자 장수를 만나거든요. 과자 장수가 진열대를 세우고 있는데 그때 산티아고가 그 일을 도와줘요. 근데 그 상인을 이렇게 책에서 묘사를 합니다. 그 상인의 얼굴에는 특별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기쁨으로 충만하고 삶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그의 얼굴에는 진지하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 미소는 신비로운 늙은 왕 노인의 미소와 흡사했다. 여기서 말하는 신비로운 늙은 왕 노인은 이 책 처음 시작에 산티아고에게 이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야 한다라고 알려줬던 살레망 멜기세덱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산티아고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과자 장수는 세상을 여행하고 싶다거나 가게 주인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 파는 건 아니겠지. 그래, 그는 그저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걸 거야. 산티아고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노인과 똑같은 일을 자기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아의 신화와 가까이 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보는 일이었다. 과자를 구워서 아침마다 시장에서 파는 그 과자 장수의 삶 속에서도 자아의 신화가 깃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놀라운 모험을 하고 대단한 여행을 해야지 그 꿈을 찾아가는 자아의 신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봤을 때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자아의 신화인지 아닌지는 직업과 뭐 성공과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위대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일 속에서 그 자아를 성취하고 있느냐, 내가 내 마음에 가장 솔직한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뭐 놀라운 보물? 모험? 이건 다 격가진 거야. 이 책의 말미에서 산티아고는 연금술사를 만납니다. 연금술사는 금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금은 가장 진화된 금속이다. 그래서 금으로 만드는 것이 연금술사의 목적인 것이다.
근데 이 금을 돈으로만 보고 연금술을 진행하려면 연금술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가 나옵니다. 책의 모든 이야기가 다 뭔가 한 가지 맥락인 게 느껴져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돈을 쫓으면 돈은 늘 나를 앞서서 도망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가다 보면 돈이 나를 쫓아온다.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는 이게 개소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진실이라고 믿어요. 돈만 쫓아서 가다가 돈을 운 좋게 스칠 수는 있겠지만 전 그 삶이 자아의 신화를 이루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자아의 신화를 이루다 보면 돈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정말 그 충실함, 충족함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책 읽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연금술사를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자신 있게 추천하는 책이고 좋은 책의 본질은 그건 것 같아요. 모호성. 정답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좋은 이야기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을 깨달았다라는 건 인생엔 정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더 명확하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거인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오랜만에 연금술사를 읽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야한 식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